이 영화는 안개와 함께 시작합니다. 안개는 진실을 가리죠. 안개 속에 숨겨진 진실을 보기 위해선 깊은 곳으로 나아가서 직접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며 접근하는 것과 가까이서 갑자기 나타나는 걸 보는 것은 느낌이 매우 다르죠. 그러니 이 영화는 질문과 함께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아름다운가요? 로베르토 베니니 감독의 작품 인생은 아름다워. 이 영화의 장르는 코미디입니다. 믿기진 않겠지만 어쨌든 그래요. 영화는 크게 2부로 나뉩니다. 주인공 구이도 오레피치와 도라의 연애 장면을 다루는 1부, 그리고 수용소 캠프에서의 생활을 다루는 2부가 그 내용이죠. 먼저 1부를 보실까요? 처음은 구이도와 그 친구 페루치오가 깡촌에서 도시로 상경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같이 차를 타고 가던 중에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난처한 상황에 처하죠. 잘못하면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웬걸 사람들은 마침 왕자의 환대를 위해 큰 거리를 비워두고 비켜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구이도가 계속 비아, 비아라고 외치는데 이 말이 웃긴 게 비키라는 말도 있지만 용기를 내라는 뜻도 있거든요. 마을 사람들한테는 왕자가 자신들을 호탕하게 격려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촌극이죠. 영화의 도입부를 담당하는 이 웃긴 장면 하나가 1부의 테마입니다. 곤경을 겪고 구이도의 재치로 그걸 해결하죠. 물론 여기선 어쩌다 얻어 걸린 거지만요. 구이도가 자신의 재치를 발휘할 때면 저절로 웃음이 지어지게 됩니다. 도라와 만나는 장면에서는 웃음이 광대에 걸쳐서 내려오지 않을 정도예요.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이탈리아 도시의 배경과 유치할 정도로 확실하게 상황을 꾸며주는 배경음악, 거기에 구이도의 막무가내가 어우러져 이 영화가 왜 코미디인지 새삼 느끼게 해줍니다. 보통 저는 이런 나쁘끄러운 상황을 잘 못 보는 편인데 이상하게 이 영화는 그렇지 않았어요. 아마 천연덕스러운 연기 덕분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런 화사한 분위기 속에서 도라와의 연애가 성사되는 것으로 1부는 마무리됩니다. 그런데요, 인생은 아름다운가요? 글쎄요. 그의 숙부와 처음 만났을 때엔 괴한이 숙부를 습격하고 있었고, 구이도가 서점을 열기 위한 허가를 받기 위해 찾아간 곳에선 공무원으로부터 푸대접을 받죠. 구이도는 그 이유도 모릅니다. 관객들도 모르죠. 하지만 영화를 보다가 다시 떠올리면 느낌이 옵니다. 사무실에는 무솔리니의 흉상이 있고 무솔리니는 민족주의자였으니 유태인이기 때문이었나? 학교의 교장이란 사람이 아이들에게 민족 우월주의 의식을 심어주려고 하고 나중엔 독일 민족의 우월함에 대해 감탄하는 장면도 나오죠. 무언가 이 사람들에게 나사가 하나 빠져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름다우면서도 찜찜한 1부가 마치고 나면 이제 그 찜찜한 이유를 확신하게 만들어주는 2부가 시작됩니다. 1부의 화사한 장면이 이제 2부의 칙칙한 장면으로 바뀌면서 화면은 좀 더 극적으로 변합니다. 정적인 카메라 움직임도 1부에서는 명화를 감상하는 느낌을 주었다면 이쪽은 좀 더 인물들을 가두는 느낌을 주죠. 도라는 유태인도 아닌데 자식과 남편을 위해 수용소행 열차에 오릅니다. 그녀는 사랑을 위해 집안도 포기했는데 이제는 민족마저 포기합니다. 수용소 안에서도 구이도의 재치는 여전합니다. 아이에게 이 모든 상황을 게임이라고 믿게 만들게끔 연출하죠. 독일군 장교가 와서 독일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고 하자 벌떡 나서는 구이도. 그리고 완전히 오역하죠. 그가 아무렇게나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바르톨로메오가 독일군 장교의 말을 바로 번역해줬으니 자신이 어떻게 번역을 한다 하더라도 그가 해줄 거라는 믿음으로 나선 것이죠. 또 그저 순진한 아이의 마음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게임으로 꾸민 것도 아닙니다. 그의 아내 도라는 못된 버릇이 하나 있었는데 하기 싫은 일을 할 때면 딸꾹질을 하는 것이었죠. 근데 그건 아들 조슈아에게도 그대로 물려주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고 숨어 지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조슈아를 속인 거예요. 놓치기 쉬운 부분이지만 알고 나면 구이도의 재치에 다시 감탄하게 되는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감독이 2부를 풀어내 나가는 과정 중 독특한 점이 있다면 단 한 번도 시체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분명 유태인 수용소에서 돌아오지 못한 길을 떠난 사람들이 있을 텐데 또 그런 묘사들도 분명히 있는데 그들의 시체를 보여주진 않죠.
그 이유는 뒤에 등장합니다. 조슈아 이외의 모든 아이들은 사라지고 도라는 어쩌고 있는지도 모르고 숙부도 보이지 않고 같은 방을 사용하는 유태인들은 점점 줄어만 가고 이런데도 인생은 아름다운가요? 구이도는 몰래 방송실로 찾아가 도라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는 살아있어. 당신도 살아있지? 그 메시지를 받은 도라의 표정. 이 영화에 등장하는 곡이 하나 있습니다. 자크 오펜바흐의 벨레누이 오누이다물, 아름다운 밤, 사랑의 밤이여. 다르게는 바르카롤이라고 불리는 곡입니다. 바르카롤은 베네치아의 곤돌리어들이 부르던 노래를 말하는데요. 이 곡은 3번이나 이 영화에 삽입되는데 1부에서 1번, 2부에서 1번, 크레딧에서 1번입니다. 가사는 제목처럼 사랑의 밤에 대한 찬미인데요. 저는 원래 이 곡을 좋아하기도 했지만 영화 내에서 이 곡이 주는 감성이 정말 영화에 그대로 들어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1부에선 도라의 사랑을 갈구하는 구이도,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갈구하는 도라가 함께 만난 밤에서 들려주고 2부에선 안개 낀 날 밤, 근대 역사상 가장 끔찍한 곳 중 한 곳에서 두 사람이 서로를 볼 수 없는 상황에서 들려주죠. 아직 노래가 끝나지 않은 채 구이도는 조슈아를 안고 안개를 나아갑니다. 안개는 진실을 가립니다. 이 영화의 진실은 무엇인가요? 언뜻 코미디처럼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장소가 인류사의 방점을 찍은 비극 중 하나라는 사실이죠. 진실은 시체였습니다. 그것도 시체 무더기였죠. 결국 아버지의 헌신적인 희생으로 아내와 아이는 살아남았습니다. 구이도는 결국 끝까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죠. 영화 중 친구 페루치오가 구이도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쇼펜하우가 말하길 의지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구이도는 자신의 의지로 도라의 사랑을 얻고 아내와 자식을 지켜냈죠. 저는 은근슬쩍 지나간 이 부분이 곧 감독의 생각을 대변해준다고 생각합니다. La vita è bella. 인생은 아름다워. 여담이지만 주인공 역을 맡은 사람은 로베르토 베니니, 즉 감독 자신입니다. 그리고 도라 역을 맡은 니콜레타 브레스키는 니콜레타 베니니, 즉 감독의 아내입니다. 감사합니다.